여러분 하락할 때요 가장 안 좋은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이에요. 하락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쭉 밀리면 사람들의 공포심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나와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기대를 하는 것까진 좋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큰 폭 하락하니까 기대하면서 뭐가 또 들어왔을까요?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중으로 물리게 되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점이다 하면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손실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다시피 엔비디아 종목이 지난밤에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미국장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흐름이나 추세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신규로 기대하면서 매수를 들어올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물리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반등이 나오면 신규로 돈이 들어오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물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이나 모멘텀은 좀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당장에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번 주 말하는 거죠. 이번 주 동안은 조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모두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불확실성.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젤렌스키와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그런 말들도 막 하고 고성이 오고 가고 하기도 하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좀 둘러싸여서 맞은 꼴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미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 안에 자국민들이죠. 공무원들을 230만 명을 해고한다. 지금 이렇게 칼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미국이 부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 좀 터무니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사실은 맞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세금을 남발해서 사람들을 고용했고 이제 완전 고용 상태를 사실은 억지로 만든 거죠. 빚으로 만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미국이 부도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과장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진짜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보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중국 관세예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와 관세가 일단은 좀 진정이 된다면 가장 많이 소비해주는 나라가 또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관세 20% 때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좀 저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중국도 이제 맞불을 놓고 이제 경쟁이 심화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또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부 안에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약간의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의지로 보여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해고가 되고 내수 시장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침체가 생기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증시를 부양하는 것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증시에 예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모두가 다 증시에 예민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임기가 4년이고 지금 당장 과열된 증시를 부양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웃긴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가격을 부양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좀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증시는 부양을 하는 건 중요한데 일단은 임기 가운데 있고 중간 선거가 있기도 하겠지만 증시를 부양하는 게 맞기도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미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 이게 더 우선순위라고 트럼프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뭐 증시가 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의 말의 이제 결론은 요지는 미국 증시가 당분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약세장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희망이 하나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증시라는 건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다 이제 컨트롤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지지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애플 주식 역시도 아직은 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추세가 완전 이탈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죠. 이것도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박스권을 가면 그게 최상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가격들이 이제 하락하고 내려오면 이제 증시의 전반적인 모멘텀 흐름에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경쟁 때문에 그런 구조 때문에 증시의 악영향이 실제로 있는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당분간 어려운 시장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여러분이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설명했던 건 지금 상황에서의 이런 좀 악재, 우리가 좀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을 지키고 뻥튀기 시켜서 그걸로 부채를 좀 갚으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 자산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력주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막 상승을 해요. 좋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어쨌든 가치라는 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품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명품 가방이 뭐 원가가 최근에 공개돼서 많은 충격을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가치가 아닌데 그것을 잘 포장하고 메이킹해서 가치를 높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저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실용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는 많이 없잖아요. 담보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은 큰 손들이 사고 싶어하고 이것으로 이제 거래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게 출발한 거지만 이것이 어떠한 그 본질적인 자산을 대변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사이버 머니처럼. 그런데 이 가치를 미국이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매수하고 있죠. 이유는 왜요? 미국이 사니까. 사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가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서 본인들이 꽉 잡고 있고 유통 물량 안 풀고 있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때서야 미국이 이것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겠죠. 처분해도 명분이 좋잖아요. 어차피 사이버 자산이고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처분할 때 비싸졌을 때 처분할 때 명분은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경제에 대한 순환 구조를 주식이 왜 상승하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라서 저는 분명히 이런 관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증시를 박살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어떤 미국 대통령도 그럴 마음은 없을 겁니다. 큰 그림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헝다그룹을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도를 유발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2위 기업인데 부동산 규제를 높이니까 헝다그룹이 부채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미리 처분할 건 처분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 성장하는데 이 헝다그룹의 부채가 계속 많아져서 헝다그룹이 본인의 회사 살리겠다고 뭐 로비하고 이렇게 뭐 해도 그것을 계속 봐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더 늘어나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정리하고 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때도 많이 증시가 떨어지고 좀 무서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좀 의아했죠. 왜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높여서 스스로 위기에 빠뜨릴까?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도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부가 자진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큰 문제로 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이게 어떤 회사 간의 어떤 경영 문제로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중국이 규제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뭔가 얘네가 계획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처분할 건 처분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건전한 회사는 어느 정도 살아남겠죠. 이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빨리 처분해서 더 큰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그러니까 대량의 그 공무원 해고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세라는 걸 올리면서
다른 나라들의 것을 사실은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그 뺏는 것도 본인들이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길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문제를 어쨌든 짚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현재 시장에 그 충격이 전해지는 중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어떻게든 트럼프가 증시를 부양하고 미국 경제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관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한국 주식에 어떠한 타격과 악영향이 미쳐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장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상승 모멘텀보다는 좀 보합 시장을 예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보합 시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것은 이제 보합 시장 예상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기회로 삼으면 또 전략적으로 다가가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을 현재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도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회복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서 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밑으로, 그 이하로 더 빼는 것이 많이 힘들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잘 잡으면 어느 때보다 또 수익을 잘 볼 수 있고, 근데 엇박자 타면은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